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음악 평론가 김재영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우리 세 사람 다 여름 휴가를 접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정승조 씨와 저는 자의를 접었는데 김재영 씨는 그 부인의 사정으로 접으려고. 그래도 뭐. 근데 이제는 더운 여름에 어디를 가기가 싫더라고요. 다들 아이들 때문에 혹은 집에 어르신 찾아봐야 되니까 떠나시는 건 것 같아요. 저는 휴가는 이제 딱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도 휴가비보단 싸게 나오겠다. 24시간 트시면요, 우리 수요일 게스트 김주석 씨한테 혼납니다. 오셔서 불도 끕니다. 우리 깜깜한 예전에는 데서. 뭐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에어컨 바람 쐬려고요. 지금은 이제 극장 같은데 지금 영화 흥행이 잘 되는 이유가 네. 영화관 가면 앞뒤로 시원하기 때문에 네. 많이들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추워요. 아. 그리고 팝콘하고 콜라 값이 더 들어요. 저는 밖에서 캔커피 사들고 들어갑니다. 얄미운 고객입니다. 예. 네, 네. 근데 그게 습관, 뭐가 붙여지는 습관, 네. 어디에 가면, 말하자면은 뭐, 시장 가면 떡볶이를 먹는다라든지, 이런 게 겹쳐지면 아주 거기서 자유로워지기가 좀 힘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음악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까? 예, 더운 여름에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 잠깐 고민하다가 네. 여름에 어울리는 음악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금관악기 음악인데요. 네. 이상하게 저는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계절마다 날씨마다 어울리는 음악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네. 이제 가을 되면 뭐 브람스, 클라리넷, 실내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 말이 참 감명 깊어요. 그 평론가 유태영 씨가 하신 예. 얘기인데, 브람스가 무겁지 않게 들릴 때가 바로 가을이고. 참 좋은 얘기예요. 봄에는 이제 비발디 사계를 시작해서 네, 네. 이게 약간 날카롭고 신선한 발린 음악을 연상하게 되고요. 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 특집 송년음악회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베토벤 9번 합창이나 네, 핸델 네. 메시아 같은 대규모 네. 편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여름에는 무조건 브라스 밴드의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음색의 금관악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좀 지쳐있는 몸을 기운나게 하죠. 예, 네. 업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악기 구분은 이제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악기, 관악기, 뭐 타악기, 뭐 건반악기 이런 식으로 흔히 이제 구별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네. 목관악기 나무로 만들었는데 보면 그래도 쇠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플룻이나 피콜로는 분명히 쇠로 만들었는데 네. 목관악기라고 그러고요. 네. 심지어는 색소폰도 아무리 봐도 번쩍번쩍한 금속인데 목관악기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상하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룻하고 피콜로는 초기에는 나무로 제작됐다가 나중에 금속으로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성으로 구분하네요. 예, 그렇죠. 색소폰은 기본적으로 클라리넷을 개량한 악기이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목관악기의 연주법이라든지 구조를 네. 그대로 공유하고 있죠. 저는 그냥 들어서 소리가 부드러우면 목관악기, 날카롭고 힘이 쓰면 금관악기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예, 거의 맞습니다. 네. 보통 금관악기가 가장 유명한 악기 중에 꼽으면 이제 트럼펫, 트럼본 많이 익숙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튜바나 코넷 같은 약간 보기 힘든 악기도 있고요. 의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악기 중에 하나가 또 금관악기로 호른이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펫부터 가겠습니다. 네. 역시 금관악기의 대표적인 악기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악기를 꼽으면 이제 트럼펫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군대의 신호나팔이 바로 트럼펫의 초기 예, 모습이죠. 예. 기상나팔 뭐 이런 그렇죠. 거 쓰이는 거. 예전에 군대에서는 기상나팔로 이제 트럼펫과 비슷한 악기를 했는데 네. 보통 이제 손가락으로 조절하는 키가 붙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소리를 내는 그냥 나팔들이 많았습니다. 네. 입으로 이제 배음을 조절한다 그러는데 부는 방식을 달리해서 도, 미, 솔, 도 이렇게 음악을 만들죠. 그러니까 군대 신호 음악을 보면 대부분 도, 미, 솔, 도만 갖고 연주를 네, 합니다. 네, 네. 입으로 다 불 수 있는데요. 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할 때도 솔도 솔도 미미 솔미도 솔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 그래요? 그럼 도미솔로 항상 나오는 음악이고요. 그러다 나중에 계량이 있어서 복잡한 음영도 연주할 수 있도록 키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제 부는데요. 네. 트럼펫 같은 악기는 이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와는 달리 좀 대중적인 모습도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 이제 고적대라든지 이런 네. 악단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네. 트럼펫 같은 악기는 항상 포함이 됐었고요. 의외로 정식 음대 교육을 받지 않고도 군대나 학교에서 이 트럼펫을 만지신 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좀 쉬운가 보죠. 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만지는 어떤 그 섬세한 움직임보다는 일단 체력이 좋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악기죠. 이제 폐활량이나 그 체력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그 섬세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다른 악기랑 좀 우선순위가 좀 다른 편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에서는 필수적인 악기로 항상 들어가죠. 조금만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만 들어가도 여러 개의 트럼펫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고적대 브라스 밴드입니다.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역할을 트럼펫이 맡고 있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즈나 대중음악에서도 트럼펫은 꼭 빠지지 않는 악기로 포함이 됩니다. 고적대에서 왜 현악기가 안 들어가고 관악기가 들어가는지는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행진할 때 악기를 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야외에서요. 아, 네. 바이올린을 걸어가면서 연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네. 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렇죠. 모든 관악기와 타악기는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행진하면서 열을 맞춰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 브라스 밴드인데요. 그것이 이제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하는 역할들을 금관악기들이 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네, 세라맘님은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써주셨어요. 숙부쟁이님, 로니님, 어제 휴일이어서 오늘은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자, 이 로니님은 강화도에서 곰탕집 하시는 분이죠. 찾아뵈야 되겠네요. 네네. 내추럴 바레트님은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향신문 만평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김용민을 우리 국민라디오 김용민 씨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무성 그림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윤일병 사건에 정말 제 국방장관에게 질타하는 모습입니다. 자식도 없나 당신은 이런데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그쪽 분들이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낸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감하려고 애쓰는 건가요? 그래서 안 보냈다 핑계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고. 정말. 네. 마루에님은 맹아새가 제 아침에 BGM이 된 것 같다고 하셨고요. 네. 미객님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듣고 있다 질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탱탱인디고님. JJ킴님은 아마 김재용 씨한테 날리는 인사인 것 같아요. 어서 오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희님 트램펫 소리 너무 좋다고 하시고 노년동 신사님은 군악대 출신입니다. 네, 이 들으시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일루아님은 지금 고양시 화정은 하늘이 좀 금방이라도 톡하고 터트릴 아이의 울음처럼 어둡습니다. 이런 표현을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청취자가 듣고 계시다는 것을 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르데스님은 저는 주로 더운 여름엔 공포영화 음악을 듣습니다. 정말 옛날에 공포영화 네. 특집 한번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화면 없이 음악만 들으면 굉장히 진행자가 공포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그래요? 음악을 틀어도 되는 겁니까? 네. 찌릿찌릿찌릿찌릿 네. 이렇게 되거든요. 나르데스님이 안톤젠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네. 음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허니문어 정말 참 근사하네요. 예, 음악이. 허니문은 역시 신혼여행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쯤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윤희님께서는 미국 영화 술집에서 나올 듯한 나른한 음악이었는데 우리 서로 다 뇌리 속에 영상 체험이 들어가 있어서 말이죠. 예. 네.
다시 음악 얘기로 가죠. 예, 트럼펫 같은 악기는 사실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악기고 네. 또 일정한 성과를 내기 쉬운 악기이기도 합니다. 악기 가격도 다른 금관 악기보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적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또 가장 선율을 또 주로 맡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은 악기이기도 트럼펫 합니다. 비싸 보이던데 안 비싸요? 근데 사실 저도 악기 가격을 보면 바이올린이나 이런 게 사실 비싼 편입니다, 네, 오히려. 네. 근데 전자기타나 이런 것도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트럼펫은 한 몇십만 원 정도면 연습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플루트 연습용으로 한 40만 원, 50만 원 그 예, 사이에. 플룻이나 네. 트럼펫 같은 악기가 그렇게 비싸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난 정말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악기를 잡는데 문제는 사실 악기 가격이 아니라 네. 소리 크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오케스트라 보면 관악기도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글쎄, 폐활량 같은 게 굉장히 영향 끼치지 않나요? 폐활량이나 체력이나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보다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합니다. 네.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주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여자애들이고요. 가정에서는 안 느끼죠. 저희 집도 딱 보면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뛰어나더라고요. 아, 네. 예, 근데 정말 녹음해드릴까? 예. 일부러 다시 듣기. 다시 듣기. 근데 육군사관학교도 수석이 여성이 나왔죠. 그 체력적인 한계를 딛고도 네. 여성이 뛰어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냥하고 무슨 동물 잡는 거 아닌 다음에야 여성이 남자보다 그렇게 뒤질 일은 없게 된 거죠. 네. 트럼펫 문제로 가자면 실제로 여고 같은 데서 고적대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 시절에는 그 밴드보다는 이런 고적대가 더 줄이었습니다. 근데 네. 언제부턴가 이 밴드가 더 많아진 상황이긴 하죠. 근데 트럼펫이 문제가 된 것은 악기 가격이나 그 폐활량이 문제가 아니고 네. 엄청난 소리 크기입니다. 집에서 연습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연습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방음 장치가 있는 연습실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트럼펫을 배우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좀 안타까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펫은 좀 낫죠. 이제 트럼본이나 튜바 같은 금관 악기로 가면 소리 크기는 더 커집니다. 아무튼 트럼펫은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에 있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드문 악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작곡가들도 트럼펫 협주곡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든의 트럼펫 네네. 협주곡인데요. 네. 곡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 곡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곡입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사막장. 왕년 장학 퀴즈. 예, 쓰는 맞습니다. 날이죠. 일요일날 아침마다 장학 퀴즈 차인태 네. 아나운서였나요? 네, 그 맞습니다. 아주 옛날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음악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장학 퀴즈입니다.
네, 리버 피닉스님 질문이 들어왔는데 전국 노래자랑 시작할 때 나오는 곡은 무슨 악기인가? 모릅니다. 아니, 본 기억이 별로 없고 저는 항상 송혜 선생님만 보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도요한님은 그 꽃 피는 봄이 오면 영화에 최민식 씨 트럼펫 부는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아, 네. 트럼펫을 실제로 배우셔서 네. OST에도 한두 곡 직접 녹음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대단해요. 배우도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네. 요번에 그 드라마 미래에서 네. 그 피아노 치는 것도 정말 정말 편집과 뭐의 기술의 승리라고 할까요? 근데 피아노나 이런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네. 실제로 그 악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따로 해서 소리를 입히더라도 네. 그 립싱크가 아니고 핸드싱크라 그러거든요. 네. 그것은 자기가 직접 해야죠. 그러니까 손이 최소한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거는 멜로디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정말 용감하게 적당히 아무렇게나. 했었죠. 예전에는 배우 한 명이 1년에 영화를 막 몇 편씩 찍던 네, 때였고요. 네. 요새는 굉장히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를 할 때도 전문가 네. 한 명씩을 붙여서 네. 레슨을 받도록 네.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했는지 이번에 음반으로도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밀회 음반 나왔었고요. 네. 그 해설을 네. 그 국민TV의 모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는 모 음악평론가가 해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군지는 저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네. 안 나는군요. 네. 그 나르디스님이 흑백 TV 시절에 장학 퀴즈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차인태 아나운서. 네. 네. 그래 정말 참 음악이 그러니까 대중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장학 퀴즈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전 국민이 네, 다 보던 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그래요. 트럼펫은 이제 대충 마무리를 네. 하고 중요한 악기 호른으로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호른은 뿔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네. 동물의 뿔을 가공해서 악기로 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호른으로 굳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호른이라고 있는 것이겠죠. 호른은 사실 독주악기로 사용하다기보다는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악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 호른이 없으면 오케스트라 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까지요? 그러니까 보통 뭐 2관 편성, 3관 편성으로 오케스트라 악기 규모를 얘기하는데요. 간단합니다. 2관 편성이면 관악기가 2개 들어가는 게 네. 2관 편성이고요. 네. 4관 편성이면 관악기가 4개 들어갑니다. 근데 호른은 무조건 2배수가 들어갑니다. 네. 2관 편성이면 호른이 4대고요. 트럼펫 2대이지만 네, 네. 그리고 4관 편성이면 호른이 8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주자로 활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호른을 배우는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호른이 없으면 오케스트라 음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호른은 금관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금관 악기예요? 예. 전 호은도 그래서 그 음색으로 봐서 목관인 줄 알았네. 예, 그러니까 금관악기이면서 목관악기 음색도 다 낼 수 네, 있는 네.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그러니까 한스 짐머의 영화 음악 같은 뭐 배트맨이나 이런 음악 같은 걸 들어보면 호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장대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른이라는 악기가 갖고 있는 매력은 그러니까 독주곡이 있냐 없냐, 재즈에서 사용하나 안 하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네. 오케스트라로서는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러네요. 근데 호른의 독주곡도 물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네. 호른곡을 그렇게 좋아해서 협주곡만 무려 4곡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펫 협주곡은 사실 모차르트는 작곡하지 않았고 뭐 오보에 플룻 뭐 이런 바수는 한 곡씩만 했지만 호른은 4곡을 계속 작곡을 했는데요. 여기는 국민 라디오. 네, 재미있는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윤희님은 장학 퀴즈 보면서 밥 먹을 때 소화가 안 됐대요. 식구들은 다 앉아있는데 자기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하늘아라빠님, 퀴즈 풀어야 될 것 같다. 아까 트럼펫 협주곡 들으시고. 저는 장학 퀴즈 풀 때 네. 그 참가자가 다 못 맞췄는데 우연히 네. 제가 아는 게 어쩌다 하나 나오면 그거 내가 알았다고 오만 자랑을 하루 종일 해댔습니다. 그 형이 있었으면 한 대 뒤통수 맞았을 텐데. 동명천재 단주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밴드부가 있으셨대요. 좋은 학교였네요. 네, 그때는 밴드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마다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그러는데요. 역시 밴드부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뭐 말 다 했죠. 네. 다뉴브강의 잔물결을 연주했던 친구, 여름방학 때 방학도 없이 연습에 매진한, 다뉴브강의 잔물결, 이바노비치.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사회찬미라는. 예. 윤심덕. 윤심덕의 한국 최초의 네, 가요가. 네, 마침 맞습니다. 어제 날짜가 윤심덕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그런 것도. 실은 어제 그걸로 다른 방송에서 특집을 하나 했었거든요. 갑자기 반가워서 말씀드립니다. 네, 윤희님은 밀회 덕분에 베토벤을 많이 들었다고. 슈베르트도 떴죠. 프로그램 그렇죠. 때문에. 선곡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누가 그래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주가 참 좋았습니다. 정말. 노년동 신사님, 혼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악기. 관도 얇은데 요리조리 꼬여서 길고 피스도 쥐툴만해서 전공자들도 화음 잘 틀립니다. 군악대 시절 홀은 후임병이 군악대장한테 맨날 혼난 거. 정말 혼 연주자는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프로급 오케스트라에서도 네. 사실 바이올린이나 트럼펫이 틀리는 건 상상하기 힘든데요. 네. 호르는 꼭 한 번씩은 틀리더라고요. 연주회 때를 보면. 소리가 삑살이 난다 그러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들을 때 늘 두근거려요. 틀릴까봐. 빰빰빰. 처음에 호른으로 시작하죠.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처음에 틀리면 정말 연주에다 망치는 거죠. 네. 살수길 정아님, 혼 연주에는 혼을 담아야 하는군요. 명언이 있습니다. 이거 써놔야 되겠습니다. 네. 나르디스님이 혼의 구조에 대해서 사진을, 저도 정말 이렇게 가깝게는 처음 봅니다. 마우스피스가 정말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군요. 호르는 들고 다니기가 조금 난처하더라고요. 가방이 그래요? 뭔가 네네네. 뚱뚱한 가방을 들고 다니죠. 네. 트럼펫은 굉장히 날렵하니 좋은 네. 악기인데요. 또 이렇게 플루트 이렇게 분해해서 플룻은 정말 쉽습니다. 예, 그냥 예. 조그만 가방에 쏙 들어가죠. 네. 여자 가방 조금만 크면 들어가더라고요. 네, 플룻도 긴 게 아니고 그게 또 분리가 되니까요. 네. 근데 호른 같은 경우는 틀리더라도 사실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네. 경력이 없는 지휘자들은 네. 꼭 이렇게 틀리는 것 같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른 연주자들이 힘듭니다, 정말로. 그렇군요. 네. 아까 트럼펫을 이제 군대 나팔이라고 했는데 호른은 사냥 나팔이다 생각하면 비슷할 것 진짜 같습니다. 들으니까 딱 막 왜 영화에서 본 사냥 장면 때 나오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래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 네. 올라간 사냥 나팔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금관 악기를 모아 브라스 밴드, 고족대, 밴드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금관 악기로만 이루어진 브라스 밴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또 규모가 커지면 목관 악기도 포함을 시킵니다만, 네. 그러니까 캐나디안 브라스라는 금관 오중주 편성의 악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스 밴드에 있는 악기를 최대한 이제 축소를 시켜서 5명의 독주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악기 구성본 브라스 밴드의 견적이 나옵니다. 트럼펫 2명, 트럼본, 호른, 튜바 이런 식으로 모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겹고 경쾌하고 시원한 곡들을 많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편성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현악 4중주로 악기를 해도 뭐 그렇게 경쾌한 음악을 나오긴 힘든데요. 그렇죠. 금관 악기는 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수 네. 있는 그런 유쾌한 면모가 있죠. 그렇죠. 유쾌하고 친근하고. 네. 일단 부는 모습도 사실 재밌고. 웃기다면 웃기죠. 표정도 네. 그렇고요. 네. 아까 그 드라마 미래 CD가 나왔다 그럴 때 국민 라디오의 평론가가 해설을 썼다 그래서 이채원 씨가 썼나. 그러고 저는 무감동하게 듣고 넘어갔는데 바로 김재용 씨 자신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김재용 지칭하는 씨입니다. 바로 접니다.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셔. 아니, 자기 자랑을 좀 대놓고 하면 좀 민망해서 돌려서 했는데요. 모를 때는 그래도 확실하게 하셔야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몇 곡이 들어갔죠? CD에? CD 2장을 꽉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악을 다 포함을 못 시켜서 그러니까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가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라마니노프 곡만 해도 거의 한 30분, 40분을 잡아먹고요. 그래도 중요한 곡은 다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유아인 씨가 연주한 거가 아니고 실제 피아니스트가 한 실제 곡으로? 선곡으로 간 거죠. 아니면은 원래 유명 연주자들의 유명 연주자의 곡을 이렇게 컴필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게 네. 원래 드라마에서 썼던 음악을 쓰기는 조금 네. 쉽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네. 제대로 녹음된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CD가 나왔습니다. 여러 같은 성원에서 드라마 실제 연주 중에서
그 클래식 곡이 아닌 다른 곡들을 또 모아놓은 그 CD가 또 계속 나왔고요. 클래식 음반 판매량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클래식 음악을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좀 지루하다 이럴 수 있지만 어떤 감정이 이입돼서 들으면은 상당히 좋은 음악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그러니까 팝 음악도 영화에서 네. 나오면서 다시 유행을 네, 하듯이 네, 클래식 네. 음악도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동명천재 단조님께서 All You Need Love 도입 부분이 어디 국가하고 비슷한다라고 하는데 네. 프랑스 국가로 시작합니다. 네. 빠밤빰빰빰빰빠밤 나오죠. 다른 나라의 국가가 사실 익숙해지긴 쉽지 않거든요. 올림픽 그렇죠. 때나 좀 듣는 네. 정도인데 네. 클래식 음악에 이런 국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슈만의 가곡 두 사람의 척탄병에서 프랑스 탈영병 얘기가 나올 때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전쟁에 나갔지라는 그 가사 부분에 프랑스 국가가 네. 그대로 인용이 되고요. 또 하이든의 네, 저기 현악 사중주는 네. 그 곡이 멜로디가 좋아서 오스트리아 네, 국가가 네, 된 거였고요. 네, 그렇죠. 차이콥스키의 1812년서 곡은 그 나폴레옹군의 러시아 침략을 그린 음악인데 네. 프랑스군이 나오는 파트에서는 프랑스 국가의 예, 변주가 예, 나오고요. 예. 러시아국이 승리하는 부분에서는 러시아 네.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네, 나르디스님 캐나덴 브라스 밴드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악기가 이게 뭐죠? 튜바입니다. 튜바. 너무 무겁게 생겼네.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했는데 네. 보통 오케스트라는 앉아서 연주하는데 브라스 밴드를 이걸 들고 다녀야 됩니다. 네. 심지어는 군악대는 또 걸어가면서도 해야 걷고 되잖아요. 줄을 맞춰서 행진까지 해야 되니까 네. 덩치 좋은 남자들이 주로 네. 튜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성도 튜바에 호르네 안 하는 게 없더라고요. 치우지아님, 조만간에 거장 신화도 사서 무식함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재용 씨를 완전히 업시켜드렸습니다. 네, 정말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 음악,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음반으로 만들어도 정말 엄청난 양이 될 거예요. 네. 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